안녕하세요. 미적분 중간고사 대비 강의노트 3강 급수 시간으로 찾아왔습니다. 3강의 급수 파트인데 여기 파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급수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1 가장 기본으로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sn,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ak. 자, 이 표현들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즉 무슨 표현이냐면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한 다음에 즉 수열의 합을 극한 처리하는 거죠. 수열의 합을 극한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극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얘는 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잘 못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급수의 성질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 빼고서는 다 수열의 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거죠. 즉 수열 파트가 약하다는 거예요. 수열 파트가 약하다는 건 추론 능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거창하게 하니까 이게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구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내가 n번째 항으로 표현한다는 건 n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딱 그 정도의 내용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수열의 합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되는 건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하면서 그래서 급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극한 문제가 아니라 다시 수열의 합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이번에 이제 급수의 계산, 본격적으로 저걸 하는 거겠죠. 자, 급수의 계산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내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뭐 an 이런 급수에 대한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뭘 생각하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등비 수열인지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누가? 얘가 등비 수열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 녀석의 계산을 1-r분의 초항 이렇게 해서 등비급수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 녀석이 등비수열이면 뭐라고? 등비급수에 대한 내용으로 1-r분의 공비 초항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때 이 공비는 r이 -1가 있어야 되는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등비수열이 아니면 우리는 일반적인 급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급수의 계산 문제가 나면 항상 저 수열이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급수가 나오면 요렇게 쓴 표현은 좀 싸가지가 없는 표현이에요. 요런 싸가지의 표현이 없는 표현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리미트 n은 무한대로 시그마 이거랑 같은 표현이었죠.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다 라고 해서 수열의 합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결과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해서 s 이 급수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요 수열의 합을 구할 때 앞에서도 앞 강의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일반항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다른데 급수 계산에서는 조금 더 심플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일단 k제곱 k 3승인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로 원래는 등비 수열을 할 건데 이미 여기서 해결을 해요. 그거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로 바로 이항 분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 분리의 부분 분수냐 무리식이냐 로그식냐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아니면 그분, 즉 시그마의 정의를 내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수열의 합을 진행하고 나면 n에 관한 식이 나왔을 때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 꼴이나 앞쪽에서 수열의 극한 배웠던 내용 그대로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전체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열의 합을 극한 처리한 게 급수인데 급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빨리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부터 체킹을 하시는 거예요. 등비수열이면 공식 쓰시면 되시는 거고 등비수열이 아니면 일반적인 급수라고 해서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렇게 바꿔가지고 일단 수열의 합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극한 계산을 하자.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되죠. 자, 그러면서 요 내용을 이제 머릿속에 인지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배우는 게 급수의 수렴 발산과 수열의 극한과의 관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게 있었죠?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사이 AN 사이에 관계식이 있는 것처럼 수열에서 이런 관계식이 있었잖아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은 AN이다 해서 n은 뭐 2항부터 이렇게 표현된 게 있었는데 이 내용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급수의 수렴 발산과 수열의 극한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커니즘이 요 내용이 그대로 극한에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자, 어떤 급수가 자, 요 녀석은 분명히 이 표현과 똑같다 그랬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값이 어떤 값을 알파로 수렴을 했다라는 거예요. 알파로 수렴을 하면 이때 이 녀석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가정만 성립해. 즉 얘는 얘의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에요. 하지만 역가정은 성립을 안 합니다. 역가정은 성립을 안 해요. 즉 얘가 0이 된다고 해서 얘가 수렴하는 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면 오케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급수의 수렴 조사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값이 0인 것만 알죠. 자, 이거 왜 그런지 증명을 해볼게요. 분명히 이 내용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쪽에서 점화식에서의 극한 문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만약에 sn 이 값이 수렴한다 그러면 우리 요 내용도 알파로 똑같이 수렴할 거다라는 내용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알파로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 거야. 그러면 수렴한 거와 수렴한 거를 뭐 한 것도 뺀 것도 뭐 할 겁니까? 수렴을 하겠죠? 수렴값의 성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알파고 이것도 알파다 보니까 얘는 0으로 수렴을 하는데 요 내용이 바로 1항부터 n항까지 해서 1항부터 n-n항까지를 뺀 거니까 얘가 n번째 항이 돼서 이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1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상속해서 0이지만 우리가 SN을 구할 때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갖다가 더한 다음에 그 뒤에 더하는 값들이 미비하거나 또는 없어야 얘가 수렴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n번째 항을 갖다 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때 계속 얼마씩이 더해줘요. 그러니까 얘를 무한대로 키울 때 이 값이 수렴이 안 되는 케이스지. 그래서 요 과정 한번 해보시라는 거야. 즉 여기 성립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AN이 n분의 1일 때 얘를 들어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급수가 수렴을 하면 즉 요 내용이 주어지면 바로 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연히 어떤 명제 P명 Q에다가 성립을 하면 당연히 두 번째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배우 명제도 성립하잖아요. 즉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0이 아니면 이 얘기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발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얘가 뭐라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을 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급수는 뭐 한다는 거예요?
발산을 한다. 즉 어떤 급수의 일반적인 급수의 발산 조사만 할 수 있지 수렴 조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과의 관계라는 건 수열액과 일반항사의 관계식을 떠올리면 똑같아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일반항은 빵으로 수렴한다. 저 녀석의 표현이 나면 그냥 이거 쓰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뭐 기억, 니은, 디귿 고를 때 이런 거 이제 역과정 이런 세심한 것들이 내신엔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면서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랑은 천지 차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배우는 게, 자, 우리가 첫 번째에서 저 녀석이 등비수열이 AN이, 즉 등비수열 초항 곱하기 아래 n-1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값이 만약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이 0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이 얘도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AN이 무슨 수열이면? 등비수열. 그럼 생각해볼게. 요 AN이 0이 되는 케이스를 보면 우리 언제입니까? 얘가 초항이 뭐가 될 때? 0이 될 때랑 공비 R이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만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 수열의 합공식 어떻게 쓰죠? 만약 공비가 1이 아니라면 1이 아닐 때죠. 이런 경우 초항은 빵일 때는 무조건 얘가 0으로 수렴할 거고 1이 아니면 얘 식이 R-1분의 1-R로 할게요. 왜냐면 얘가 분수꼴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양수가 나오지. 1-R의 n승의 초항 이게 S예요. 그러면 여기다 리미트 n을 갖다가 뭐 하면 리미트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면 뭐가 됩니까? 이 값이 빵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1-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얘가 수렴한다라는 케이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녀석이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녀석과 비교해야 될 게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면 등비수열의 극한의 수렴조사.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초항은 빵이고 공비는 -1부터 1보다 작거나 때 여기 이렇게 등호가 생기는 거예요. 등호가 생기는 거 좀 신경 써달라 그랬죠? 얘가 R이 1이 되면요. 얘는 1을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겠는데 만약에 R이 1이 되잖아요. 그럼 R이 1이 되면 초항으로 수렴을 하거든요. 0이 아닌 값을 수렴하는데 그럼 무조건 발산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비가 1이면 그때 n항은 뭐가 되냐면 공비가 1짜리니까 A1에다가 공비를 곱하면 두 번째도 A1 돼서 NA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무한대로 보내면 이건 발산이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1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유를 알고 얘랑 체킹을 해보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남고 실수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얘를 외우면서 나 헷갈렸어요. 이러면 이제 당연히 내신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므로 등비 급수는 즉 우리가 일반적인 급수는 수렴 조사를 할 수 없지만 등비 급수는 수렴 조건이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급수의 성질이라는 녀석이 나오는데 얘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급수의 성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도 알파로 수렴하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도 만약에 베타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할 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에다가 이렇게 상수배 c를 하면 자, 이 기호의 변수는 n이잖아. 그럼 c는 상수 취급하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 나올 수 있어서
C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녀석도 그냥 C알파가 되더라. 수렴을 하더라. 이런 의미고. 두 번째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가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즉 둘의 급수가 수렴을 하면 각각 둘이 더하기 빼기 한 것도 뭐 하더라? 수렴을 하더라. 즉 이렇게 기호를 합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 한 것도 수렴을 하더라. 이런 내용인데 단 주의할 게 세 번째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곱하기 BN이라든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분의 AN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렴하지 않는다. 즉 얘만 하나 써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분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따로따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를 알고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그랬어. 시그마의 성질과 똑같은데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AK. 지금 여기에 그 급수에는 분명히 시그마가 포함되어 있는 기호예요. 그때 얘네들이 곱한 녀석이 이렇게 뭐야? 각각 쪼개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 그쵸? 그러므로 급수 안에 시그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곱하기나 나누기는 시그마에서 쪼개는 성질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급수도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수열의 극한의 성질과 조금은 다른 부분인 거죠. 리미트는 쪼개거나 할 수 있지만 시그마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뭐라고? 시그마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시그마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급수에 대한 내용도 끝. 오케이? 너무 쉬운 거죠.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 정도 심플하게 내용만 정리해 두신 다음에 가시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활용 문제는 우리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다음 강의 시간에 등비급수 활용이 네 번째로 될 건데 거기 있는 문제도 다 맞을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가르친 부분, 자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해서 따라오시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이렇게 주어졌어요. SN. 그랬을 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을 구하래요. 그럼 이 표현은요. 자, SN이 주어진 거잖아. 그럼 원래는 AN을 구하는 건데 얘 표현이 저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뭐였습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SN과 같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거는 야, 너 이 표현과 이 표현 똑같은 거 알고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4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보니까 무한대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밑에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빵이 되죠. 그래서 너 저 표현과 이 표현이 똑같은 급수 표현인 거 알고 있어? 하는 문제고 두 번째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sn인데 일단은 이 sn이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sn 자체가 그냥 n에 관한 식이라 한다 그러면 이 녀석에 따라서 우리가 급수 계산을 분명히 달리한다 그랬어. 얘가 AN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n번째 항이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죠.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급수 계산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저거 좀 싸가지 없는 표현이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바꾸고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sk 즉 4k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을 잘했어.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표현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일반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수열의 합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n에 관한 식이 나오면 극한 처리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k제곱 k3승 공식은 아니니까 이항분리의 부분분수꼴이 될 거니까 얘를 곱으로 표현하려면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k-1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이고 부분분수 공식을 쓰면 자 여기다가
얘에서 얘 뺀 거, 즉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래 놓고 이거를 갖다 시그마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얘와 얘 몇 개 차이입니까? 2개 차이인데 2의 배수만큼 가니까 1개 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앞에 거 하나 남은 거랑 n 집어넣었을 때 하나 남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그냥 1항 집어넣고 2항 집어넣고 3항 집어넣고 쭉 써보세요. 그러면 D와 지어주면서 맨 첫 번째 항의 앞에 거랑 맨 끝에 거의 마지막 항, 맨 마지막 항의 끝에 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만 남아요. 어쨌든 이렇게 된 꼴이 난 거야. 이게 시그마 계산을 한 거죠, 여기까지. 그래놓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무한대로 n이 들어있는 경우가 없죠. 무한대로 생각보니까 빵이 되면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0 더하기 2분의 1 돼서 2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저 일반항이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부터 체킹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어요.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꼴의 형태의 급수 계산이 나왔습니다. 급수 계산이 나올 때는 항상 일반항의 뭔꼴인지 봐야 되는데 n에 관한 지수식인 등비수열인지를 봐야 돼. 아니잖아요? 그럼 등비급수가 아니니까 이 녀석은 일반적인 급수입니다. 그럼 빨리 저 표현은 좀 싸가지가 없는 표현이니까 리미트 n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만 그 다음부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바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1항부터 n항까지 2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3분의 84가 될 거고, 얘를 부분분수, 즉 k제곱 k3승은 아니고 이항분리의 부분분수 꼴일 거니까 부분분수 공식 쓰면 2k 플러스 1분의 1 앞에 84 끄집어낼게요. 빼기 2k 플러스 3분의 1이고 얘에서 얘를 뺀 게 2분의 1, 즉 2분의 1이 나올 거니까 2로 나눠주면 여기가 42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두 개 차이가 두 개 차이인데 2의 배수를 가고 있으니까 한 개 차이랑 똑같다.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3분의 1이랑 그 다음에 n 집어넣었을 때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수열의 합이 계산이 되죠. 그래 놓고 리미트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주시면 얘는 빵이 돼서 둘이 곱하면 14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자, 이거를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제 금방 바로 합니다. 속도를 올려주셔야 돼요. 이런 계산들. 이런 건 다 맞히셔야 됩니다. 너무 쉬운 거니까. 근데 등비급수 계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번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초항이 4고 등차수열 N에 대해서 초항이 4고 A1이 4고 지금 A4에서 A2를 빼면 우리가 2D가 되겠죠? 그렇죠? 그 값이 4라는 건 D가 2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AN분의 2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저 녀석 N 곱하기 AN을 바로 쓸 수 있죠. 초항 얼마? 4 더하기 N-1에 N-1의 공차 얼마? 이것분의 2가 되겠죠. 그럼 계산해 주시면 n 곱하기 얘는 2n-2에다 2니까 플러스 4니까 2n 플러스 2가 되고 2로 묶어주면 n 플러스 1이 되면 이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주죠. 그러면 얘가 제 일반항인데 얘가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죠. 등비수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항분리니까 우리 분명히 싸가지가 있는 표현을 바꿀 건데 어차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얘에서 1 빼면 한 개 차이고 둘이 한 개 차이인 녀석은 앞에 거 1 집어넣었을 때 1 뒤에 거 n 집어넣었을 때 그냥 이렇게 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쉽게 금방 계산. 그래 놓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빵이니까 답은 1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선지에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나중에 이게 암산으로도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했더니. 그러면 내가 이런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충분히 세이브를 하니까 어려운 문제에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4번.
자,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주어졌어요. 잘 봐. SN이 주어졌죠? 그러면 SN은 N제곱 플러스 2N이야. 여기 잘 보세요, 이거. 그래놓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분의 2를 구하래.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얘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네. 그럼 이 녀석은 결국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2분의 n 곱하기 해야겠어요. 2a1 플러스 n-의 공차 d다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거든. 그쵸?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풀 때 얘도 n에 관한 등차수니까 n에 관한 1차식, 얘도 n에 관한 1차식이구나.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이 곱으로 표현됐으니까 이 녀석은 등비수열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급수로 풀 거네. 그리고 부분분수꼴이 될 거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를 먼저 그냥 여기서 계산하면 an분의 1, 1은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여기다가 an 플러스 1 빼기 an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둘이 몇 개 차이입니까? 한 개 차이니까 분명히 수열의 합을 계산하고 나면 얘는 a1분의 1만 남을 거고, 그쵸? 얘는 n번째니까 a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인지를 한 거야. 상수항이 없는 얘네가 2차식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들이 된다는 걸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부분분수꼴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이제 내가 초항만 알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 이건 뭡니까? 공차잖아요. 그럼 내가 얘랑 얘만 알면 그 다음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차피 얘는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 값이 무한대로 상수꼴이 돼서 빵이 되겠구나 하면서 초항과 공차만 구하는 거죠. 그러면 공차는 보세요. 2분의 dn 곱하기 n, 즉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dn제곱이야. 근데 얘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d는 2분하고 여기 바로 2가 들어가면서 약분이 될 거야. 초항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S1이 될 거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 값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야. 이게 놀랍도록 빠르게 회전이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한 30초 만에 푸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몰랐다고 칩시다. 공부량이 부족해서 몰랐다고 하면 사실 내신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고, 모의고사의 관점에서는 사실 이걸 어떻게 푸냐면 수열의 합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 표현을 알아야 돼. 그러면 수열의 합이 줬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패턴이니까 1항부터 n항까지 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빼서 an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으면 S형이 0이니까 얘는 1항부터 성립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이 식을 써서 an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공부가 많이 안 된 사람들. 모의고사를 풀 때는 이런 관점에서 푸는 거다. 어쨌든 둘 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은데 그래도 앞 과정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5번 문제.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이 나왔다는 얘기는 급수의 성질을 쓰라는 거겠죠. 그래서 두 녀석의 합이 8이고 이번엔 급수의 차가 주어졌어요. 그게 4로 수렴했을 때 곱에 대한 녀석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죠. 자, 분명히 이런 표현이 나왔어. 급수가 뭐하면 수렴을 하면 얘에 대한 누가 일반항이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 3an 빼기 bn이 일반항이야 이 급수에. 그럼 뭐라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3an 마이너스 bn은 0으로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 녀석과 지금 조건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 플러스 bn이 8로 수렴하죠? 그러면 각각을 보지 말고 항상 요런 값과 요런 값이 수렴한다고 본다 그랬어.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거랑 뺀 것도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4an이 8로 수렴하는 거니까 an은 2로 수렴한다 얘기하면 되죠.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얘도 수렴하고 수렴해야 빵으로 수렴하겠죠? 둘 다 수렴하든지 둘 다 발산하든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6이니까 이것도 6이 돼서 bn은 6으로 수렴을 하는 거야. 리미트는 여기 생략을 시킬게. 그럼 둘이 곱한 것도 수렴을 하니까 3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자, 다음 문제 6번 문제 볼게요. 수열 A에 대해서 다시 뭐가 주어졌어요? 급수가 수렴할 때 라고 주었어. 그러면 제가 일반항이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 빼기 n 플러스 1분의 5n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둘의 차가 수렴을 할 때는 얘가 수렴을 하잖아요. 무한대로 무한대고 5로 수렴하면 얘도 수렴을 해야 뺀 게 수렴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값이 5임을 알아냈으니까 an이 5가 되겠더라. 그래서 급수가 수렴할 때 일반항인 수열의 극한, 즉 급수의 수렴 발산과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올 거고 분명히 시험 문제에 100% 출제될 거니까 문제를 이렇게 많이 넣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요런 녀석과 요런 녀석이 모두 수렴하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면 어떤 걸 쓰면 된다고? 일반항의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 이거 쓰시면 된다 그랬어. 자, 이 값이 0으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 플러스 bn도 0으로 수렴하죠. 얘가 3으로 수렴하니까 얘도 3으로 수렴하고 얘가 3으로 수렴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면 3분의 3 플러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bn은.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또 나왔어요. 급수가 수렴을 할 때 얘의 값을 구하래. 4점 문제입니다. 어렵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배운 대로 쓸게요. 자, 급수가 수렴하는 녀석이 나오면 NAM 빼기 2M 플러스 1분의 N제곱 플러스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야. 자, 근데 얘 보세요. 얘가 발산을 하잖아? 그럼 얘도 뭐가 된다고? 발산이 될 거라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지금 AN의 제곱에 플러스 2AM 플러스 2, 즉 얘 수렴할 거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자, 그때 분명히 요런 녀석이다 보면 얘가 수렴하기를 만들려면 양쪽에다 뭐 하면 되냐면 n으로 나눠줄게. 그럼 얘는 n이 이렇게 지워지면서 an이 나올 거고 여기다 n을 곱하면 2n제곱 플러스 n분의 n제곱 플러스 1이 나오면서 수렴한 형태가 나오죠.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2분의 1로 수렴을 하니까 얘도 2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4점짜리가 된 건 이 n을 나눠줘서 나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an의 형태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n을 만들기 위해서 n을 나눠준 거야.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an 꼴이니까요. 그래서 요 표현이 2분의 1로 쓰니까 얘가 2분의 1인 걸 찾으면 당연히 수렴한 것끼리 똑같은 걸 곱해도 수렴하니까 4분의 1이 되고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얘는 2가 돼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니까 4분의 12가 돼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9번 갈게요. 9번.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서 또 나왔어요. 이번엔 3의 n승 곱하기 AN승 마이너스 2가 수렴을 한대요. 그럼 빨리 뭐 하라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3의 n승 AN 빼기 2가 0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면 얘가 수렴을 하니까 얘도 뭐로 한다고? 2로 수렴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뭐라고? 나는 어떤 값을 하는 거라고?
3의 n승 곱하기 an이 2로 수렴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쪽에서 수열의 극한 파트에서도 분명히 요 녀석의 극한값이 2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랬어. 근데 얘에 대한 형태를 구하래요. 지금 보니까 리미트 뭘 구하냐면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 플러스 3의 마이너스 n승 분의 6an 플러스 5 곱하기 4의 마이너스 n승 이런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요. 근데 내가 아는 건 3의 n승의 an이 2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 3의 n승 여기다가 3의 n승을 위아래로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3의 n승 an에다가 얘랑 곱하면 플러스 1이 될 거고 위에는 6 곱하기 3의 n승 an에다 플러스 얘는 4의 n승분의 1이니까 5 곱하기 4의 n승분의 3의 n승이니까 4분의 3의 n승. 자, 그래놓고 무한대로 보내면 이 값은 얼마라 그랬죠? 2. 그럼 이 값도 얼마야? 2. 그럼 2, 6, 12. 여기 12. 자, 밑에 1로 수렴하니까 밑에는 3. 얘는 빵. 되면서 3분의 12가 되면서 답은 4가 되겠더라 하면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되니까 꼭 연습을 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주어진 조건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하면서 푸시는 거예요. 10번 첫째 항과 공비가 서로 같은 등비수열 AN. 그러면 나는 AN을 뭐라고 쓸 수 있으냐면 R의 n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면 원래는 A1의 R의 n-1승인데 얘도 R이라고 한다면 얘네들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걸 구했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승분에 저기다 집어넣으면 R의 n승 빼기 2의 n 플러스 1은 빨리 2의 n승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는 3분의 R의 n승 빼기 2 곱하기 3분의 2의 n승이 되니까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등비 수열. 근데 그 값이 1로 수렴을 했대요. 그럼 당연히 얘도 수렴을 할 거니까 왜냐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였으니까 얘 수렴하죠? 그러니까 얘도 수렴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어? 이 녀석 공식 어떻게 한다고요? 1 마이너스 등비 수열 공비 3분의 R분의 초항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R 이렇게 나올 거고 빼기 2 곱하기 얘도 공비가 3분의 2짜리인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초항 1 집어넣으면 3분의 2가 되겠죠. 이 값이 1이다 놓고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A3라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나는 R3승을 구한 데서 R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풀 건데 자 여기부터 계산할게요. 여기는 3분의 1 위아래로 3, 3 곱해주면 2는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를 넘어가면 플러스 4가 돼서 1 마이너스 3분의 R분의 3분의 R이 얼마가 되냐면 5가 됩니다. 얘를 여기다 곱해주면 3분의 R은 5 빼기 3분의 5R이 될 거고 양쪽에 3을 곱해주면 R은 15 마이너스 5R이 돼서 넘어가시면 6R이 15가 돼서 R은 얼마가 되냐면 6분의 15니까 2분의 5가 돼요. 자, 그걸 세제곱하면 8분의 125가 될 건데 팔팔하게 지워주시면서 답은 125가 되겠다.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자, 등비급수의 계산 파트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등비급수 R의 n승이 수렴할 때, 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이 안이 이런 거죠. 자, 이 값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자, 공비가 R이니까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 초항도 얘네가 1 집어넣으면 R이니까 R이 0인 거랑 원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이 범위 안에 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등비급수는 수렴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걸 고르는데 R의 n승 여기서 수렴한다 그랬죠? 그러면 R 2n승만 수렴하면 될 건데 R 제곱의 n승이니까 얘는 R 제곱이 얘에 대한 공비야. 그럼 얘를 제곱하면 R 제곱을 하면 0과 1 사이에 있는 녀석이 될 건데 얘도 수렴 조건이 되죠. 그러니까 1번은 수렴. 그러니까 답이 아니야.
자 이번에는 아래 n승 수렴하죠. 이번에는 여기 r제곱에다 2를 곱한 것도 위에서 1번에서 r제곱을 수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한 것도 수렴할 거야. 그럼 수렴한 것까지 뺀 것도 수렴할 거니까 얘는 조사할 필요도 없죠. 자 이번에는 자 r의 n승 즉 얘는 공비가 r이니까 그걸 2로 나눠도 여기다 2로 나눠도 공비는 여전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r의 n승인데 마이너스를 여기다 곱할게요. 공비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렇게 부동반을 바뀌면서 이렇게 될 건데 똑같이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 그걸 2로 나눈 것도 수렴. 당연히 상수니까 얘는 2분의 1 앞으로 빼주면 되죠. 자 이번에는 2분의 r-1이 m 밑에 있으니까 제가 공비죠. 그러면 r에다 1을 뺄게요. 양쪽에다 1을 빼면 이렇게 되면서 수렴 조건이 벗어나는데 그걸 2로 나눴어. 얘는 1이 되고 2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0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수렴. 즉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m 밑에 있는 게 2분의 r에다 빼기 1이 얘가 공비예요. 저 등비급수에서. 그럼 쟤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r, 2분의 1 이렇게 될 건데 거기다가 1을 빼줬잖아요. 1들을 다 빼줘. 그게 제 실제 공비인데 1을 빼준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벗어나는 게 있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을 벗어나니까 꼭 수렴한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너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알고 있어? 하는 문제야. 너무 쉬운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등비수열 AN에서 초항이 주어졌고요. 초항은 3이라고 주어졌고 두 번째 항은 1이라고 줬어.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r한 게 두 번째 항이니까 r은 3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네. 초항은 3. 자, 그랬을 때 AN의 제곱에 대한 급수값을 구하래. 그러면 AN의 제곱은 AN이 뭐니까 3 곱하기 3분의 1의 n-1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N의 제곱, 즉 AN을 두 번 곱한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공비를 두 번 곱한 게 공비고 초항도 1을 집어넣을 때 둘이 곱한 게 초항이죠. 여전히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도 등비수열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식으로 써도 되고 우리는 초반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 3이야. 그럼 얘네들이 곱한 거는 초항. 최종적으로 얘에 대한 초항 BN이라고 할게요. AN의 제곱. 그럼 B1은 뭐가 되고 9가 되고 B1의 공비는 얘 3분의 둘이 곱한 게 9분의 1이 공비가 됐다고요. 그러면 쟤도 수렴 조건이 되니까 1-공비분의 초항인 9가 되겠다 하고 풀어주셔도 돼요. 얘는 9분의 8이 되겠죠? 여기도 9를 곱하고 여기도 9를 곱하면 밑에는 8이 되고 위에는 81이 돼서 계산해보면 8분의 81인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는 겁니다. 일일이 이걸 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심플하게 문제 풀릴 수 있다. 만약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면 해봐. 계산해보세요. 이거 써서 AN제곱을 n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봐. 그럼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3의 n승분의 1 더하기 3의 n승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자, 일단 3의 n승분의 1도 수렴하죠. 자, 1은 뭘 n승 안 써도 되고 써도 돼. 그러니까 쟤는 앞에 거는 3분의 1의 n승이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이에요. 지수법칙을 쓰면. 그럼 얘도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면 둘이 더한 것도 수렴이야.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급수 공식을 쓰면 되죠. 1-공비분의 여기다 1 집어넣은 초항이 3분의 1. 그럼 얘는 3분의 2니까 위아래로 3씩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지워지고 지워서 앞에 거는 2분의 1이 될 거야. 자, 이번에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비인데 얘도 수렴이죠. 그럼 1-공비분의 초항 1 집어넣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자, 밑에 거는 3분의 3 더하기 3분이니까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위아래로 3씩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최종적인 답은 2번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등비급수 계산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급수 계산에서 요 녀석이 등비수열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게 등비수열이면 우리가 뭐 하면 된다고? 등비급수 계산 공식을 쓰시면 되고, 저게 등비수열이 아니면 수열의 합을 진행한 다음에 극한 처리하는 일반적인 급수 문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자, 14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A1 더하기 A2는 20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고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a에는 3분의 4가 주어졌거든요. 그때 이것을 만족시킬 때 a1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초항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쟤는 a1 더하기 쟤는 a1의 r의 n승 이 값이 20이건죠. 그러면 a1으로 묶어주면 a1의 r 그러면 1 플러스 r은 20이라는 첫 번째 식이 주어집니다. 자, 분명히 AN이 3항부터 출발해도 얘는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등비급수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1-공비분의 뭐라고? 1-공비분의 이번에는 3을 집어넣었을 때가 뭐야? 초항이에요. 그러면 A1의 R제곱이 초항입니다. 이 값이 얼마라는 거죠? 3분의 4라는 겁니다. 그러면 A1의 R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의 1-R이 되겠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식. 자,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초항을 구하는 거죠? 그럼 초항을 갖다가 미지수로 할 건데 우리 지금 얘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날 때 얘가 일단 간단해 보이니까 A1을 표현하면 1 플러스 R분의 2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연립방정식은 항상 문자를 소거시키는 겁니다. 얘 대신 얘를 집어넣으시면 1 플러스 R분의 20R 제곱은 3분의 4 곱하기 1-R이라는 R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자, 1 플러스 R 여기다 곱해주고 양쪽에 3 곱해줄게요. 그러면 3 곱해주시면 60R 제곱이고 오른쪽은 4에다가 1 플러스 곱하니까 1-R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4R 제곱으로 넘겨주면 64R 제곱이 4가 돼서 R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64분의 1은 16분의 1일 거고 R은 풀마 4분의 1인데 공비가 양수라 했으니까 4분의 1이라고 알려줘. 그럼 여기다 4분의 1을 집어넣으면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죠? 그것분의 20이니까 위아래로 곱하기 4를 해주시면 5, 1은 5, 4 해서 초항이 16이 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도 그냥 단순히 수열 문제죠. 급수는 여기서 이 공식 쓴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초항이 여기서는 3항부터가 초항이다 라고 머릿속에 인지해 두시고, 자, 공비가 같은 두 등비수열 AN, BN이 있어요. 그러면 AN은 A1의 R의 n-1승인 거고 BN은 B1의 R의 n-1승이죠. 그랬더니 A1에서 B1을 뺀 게 1이 돼. 그쵸? 그럼 우리는 AN 빼기 BN은 얘에서 얘를 빼면 왜냐면 빼기 모양이 나왔으니까 R의 n승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여기가 A1 빼기 B1이 되거든요. 이게 1이니까 얘가 R의 n-1승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쓸지 안 쓸지 모르겠죠. 자, 근데 이렇게 각각을 줬네. 그럼 각각을 쓰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1-공비분의 얘 분명히 수렴을 했으니까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겠죠? 초항 A1이 8인 거고 얘는요 1-공비분의 초항 B1이 6인 거예요. 그랬더니 AN, BN을 구하라는 거는 그쵸? 둘이 등비수열이니까 둘이 곱한 게 공비, 둘의 초항을 곱한 게 초항이라 했으니까 1-R제곱분의 A1, B1의 값을 구하는. 그러면 공비도 구하고 초항들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미지수가 총 3개의 식이 하나, 둘, 3개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 모양을 만들려면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돼. 그럼 1-r분의 a1 빼기 b1 좌변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 2가 되겠죠. 근데 이 값이 1이래. 그렇죠? 그럼 이 값도 뭐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 값이. 이 값이. 그래야 얘가 2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r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2분의 1임을 알 수 있겠네요. 자,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분의 a1이니까 양쪽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a1은 4가 되는 거고 얘도 2분의 1분의 b1이 6이니까 양쪽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b1은 3이 되겠죠. 끝났네요. 1-r제곱 집어넣으면 4분의 1분의 얘네들이 곱하면 12가 돼서 4분의 3분의 12가 돼서 위아래로 4를 곱해주시고 3 나눠주시면 4, 4, 16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런 문제 좀 잘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가 있다. 자, 지금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삼각형입니다. 양수 R에 대하여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대요. 규칙이 뭐냐면 P1은 꼭지점 A에 있대. 아, 여기가 P1이야. 그 다음 Pn 플러스 1은 Pn에서 정삼각형 ABC의 변을 따라 식의 반대 방향으로 R의 n승만큼 이동한 점이래. 그러니까 저기다가 뭔 말인지 모를 때는 항상 숫자를 집어넣어. P2는 P1에서 식의 반대 방향으로 뭐 했다고? R 1승만큼을 이동한 점이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P1인데 P2라는 점은 여기다가 R을 곱한 만큼이 이렇게 가 있다라는 거야. 그 R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쵸? 근데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지금 1이라 했으니까 만약에 여기 있다라는 건 이때 R을 곱한 녀석이 지금 P1에다 R 곱하면 이 길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R을 곱했을 때 이 길이가 1보다 작으면 여기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P3는 당연히 P2에다가 또 R을 곱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길이에다가 또 R을 곱하니까 R 제곱이 되면서 어딘가에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만큼 이동할 때 집합 S가 있는데 집합 S는 Pn이 바로 얘에 대한 원소들입니다. 누구에 대한? 원소로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뭐라고? PS라는 녀석의 집합은 Pn 점들, 즉 여기 P1이나 P2나 뭐 P3 이런 것들이 다 저기에 대한 뭐야? S에 대한 원소인데 뭐라 그랬냐면 R이 만약에 2이면 P3는 꼭점 C이다라고 주었어요. 그럼 하나씩 해보자. 자, P2는 어떻게 된다고? P1에다가 2의 1승만큼 이동한 점이죠. 아, 여기는 아래 제곱이라고 써야 돼. 미안해. 그쵸? 다시 뭐라고? P2는 P1에다가 곱하기 얼마 할 거라고요? 2의 1승만큼을 할 거야. 기억 상황에서. 그러면 P2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P2는 1, 2가 돼서 여기에 있을 거야. P2는. 그쵸? 그럼 P3는 P2라는 점에다가 P2에서 삼각형 ABC 변을 따라 식의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P2 점에서 얼마만큼? 2의 제곱만큼 또 이동을 했대. 그럼 여기서 2의 제곱이라는 거는 4만큼 이동했으니까 1, 2, 3, 4가 돼서 여기 도착해야 되죠. P3는. 그래서 꼭점 C에 있어야 된대. 자, 다시 하나씩 다시 해봅시다. 자, 꼭지점 A점이 있고 지금 이 변을 따라 식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죠? 식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P1점에서 P2는 P1에서 정삼각형 ABC 변을 따라 식의 반대방향으로 R의 n승만큼 움직이는데 그때 얘가 R이 2였으면 P2는
P1 점에서 얼마만큼? 2의 1승만큼 이동한 점이라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가 2만큼 가서 여기에 P2가 있는 거야. 그럼 P3는 P2에서 이번에는 2의 제곱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럼 4만큼 움직이니까 하나, 둘, 셋, 넷이 되면서 A점에 도착해야 되는 거야. 근데 C라고 했으니까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자, 이번에 R이 5분의 4이면 R이 5분의 4이면 변 CA 위에 S의 원소가 무수히 많냐 이거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CA 여기 사이에 존재하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씩만 구해보죠. 자, P1, P2는 다시 한번 P1에서 5분의 4의 1승만큼 있는 거야. 그러면 요만큼이 P2가 될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길이가 여기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그럼 P3는 P2에서 5분의 4의 제곱만큼 있는 거죠. 그럼 25분의 16이야. 그쵸? 25분의 16이죠? 그럼 25분의 16은 얘는 20분의 5니까 요 정도로 넘어갈 거예요. P3는.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될 거야. 자, 내가 길이를 표현할게. 하나는 첫 번째 이 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는 요 정도 길이. 그럼 세 번째 길이는 얘 3승이니까 얘보다 무조건 뭐 할 거야? 작겠죠. 그러면 요 길이. 요 길이. 여기 어딘가 P3. 그 다음은 더 작겠지. P5, P6, P7, P8, P9, P9, P7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BC 위에 뭐라고? 무수히 많을 건데 얘는 CA 위에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잘 보세요. R이 5분의 4면 이 길이들을 만약에 다 더했을 때가 여기서부터 n 플러스 1일 때 어디 n을 무한히 가면 어딘가에 길이를 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거를 갖다 내가 결국은 이 길이 더하기 해서 땡땡땡에서 나가는 무한히 더해지는 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즉 등비급수의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초항이 5분의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걸 계산하면 5분의 1분의 5분의 4니까 5분의 1분의 5분의 4니까 이렇게 지워주면서 4가 되는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니까 P1에서 결국은 1, 2, 3, 4가 돼서 어씨 선생님 계산 잘못했나 보네. 저 길이들을 막 무한히 봤을 때 결국은 얘가 4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1, 2, 3, 4가 돼서 여기 근처에서 계속 머문다는 거야. 근데 얘가 뭐라 했습니까? CA 길이에다가 표현한다 했죠. 즉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니은도 틀린 문제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R이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ABS의 원소가 무수 있냐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게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자, P2는 P1 점에서 2분의 1의 1승만큼 이동한 길이. 그러면 여기 어디만큼 이만큼 길이가 갈 거야. 그 다음에는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는 2분의 1의 3승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길이들을 다 더하면 결국 n을 무한히 갔을 때 어딘가에서 막 점들이 무수히 많은 점들 찍힐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건 이걸 쭉 더해서 우리가 무한대로 키우면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결국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분의 2분의 1이 이렇게 지워주면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즉 2분의 1일 때 얘가 막 여기서 막 여기 이렇게 이만큼 가다가 여기서 막 찍혀가지고 결국 여기밖에 못 오는 거야.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1인 거죠. 1. 여기에 다가가는 거야. 그럼 얘보다 작으면 뭐하면? 작으면 여기 어딘가에 머문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므로
A, B 사이에 무수히 원소가 많을 수 있다는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번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수렴하는 거 얘로 다가간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급수에 대한 수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너 이해하고 있니? 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쓰면서 해보세요. 알겠죠?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4로 다가간다는 건 4에 딱 간다는 게 아니라 4로 다가간다는 거야. 그럼 길이가 1, 2, 3, 4인데 여기 딱 치기가 여기 막 무수히 다가갈 거라고요. 여기도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커질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딱 여기에 도착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얼패가 있어. 어쨌든 일로 다가가는 거겠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등비급수에 관련된 내용까지 일반적인 급수의 계산 문제들은 끝났고 사실 요 마지막 문제는 급수에 대한 수렴에 대한 즉 어떤 급수가 3으로 수렴한다는 건 3이 아니라 3으로 무수히 많은 것들이 다가간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다음 시간에 이제 거의 99.99% 출제될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를 한 10문제에서 10몇 문제 정도 쭉쭉쭉 풀어볼 건데 도용 기본적으로 중학교 도용도 워낙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복습을 하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4강에서는 등비급수의 활용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